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7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검의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오늘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수탁의 의혹이 제기된 내용 중에서 특검이 확인한 내용, 그렇지 못하고 검찰로 넘기는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특검 취재를 맡고 있는 배혜림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은 그 특검의 수사 기록 100페이지 정도에 돼 있는 그 수사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모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검찰에 이관하는 박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정리하면서 최순실과 공모하여, 김기춘, 조윤선과 공모하여 이렇게 공모라는 표현이 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특검 주요 수사 대상이었던 뇌물,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원 인사 개입 혐의 수사 모두가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가면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수사까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보실 리포트처럼 특검이 발표한 내용 중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총액이 2,730억 원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차명폰으로 한라인을 구축한 관계다. 이런 내용 정도가 새롭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밖에 오늘 특검이 밝힌 내용 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실이 또 있었나요? 네, 김영재 원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양식을 제안하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구속됐었죠. 그런데 이 김영재 원장 부부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김영재 부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성과가 미진하자 안종범 전 수석을 질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중에서 특검이 사실로 확인한 대목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특검이 가장 성과로 꼽는 것은 뇌물 수사입니다. 네. 검찰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청탁과 대가 지급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했죠.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바로 검찰이 판단했던 이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과 대가성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검 수사 관계자들은 이 영장 기각 다음 날부터요. 화이트보드에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적어놓고 매일매일 다시 읽으면서 법원에 입장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추가로 찾아낸 증거로 재청구한 영장은 발부가 됐죠. 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는 주저앉았을 겁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의 권력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자금을 요구한 사건으로 봤지만 특검은 정치 권력 그리고 재벌의 오랜 정경유착을 끊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네, 이 삼성 뇌물죄 수사와 관련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성됐느냐, 그리고 정유라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수상 성과가 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반발했던 수사 중 하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로 알려졌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모두 이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감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통령은 과하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일이죠. 그럼 대통령께서 말하시죠. 예.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 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까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비리 사건도 수사 결과 발표 대상에 포함됐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적으로 이어진 기폭제가 된 사건이었죠. 특검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문체부 2차관을 통해 딸을 이화여대에 합격시켜달라고 요청했고 이 사학 안에서 총장과 합장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네, 반면에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문에도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비공식 의료인이 몰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면 실로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이 무분별하게 제기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검이 확인해야 할 내용도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등 비선 의료진이 참사 당일 관저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이 아침에 올림머리를 하고도 오후에 또 한 번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보이도록 손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과 관련된 수사 외에도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역시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사가 종결됐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아쉬웠을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1월 초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수사가 2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수사야말로 이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수뇌부 또는 주요 수사팀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당사자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검찰의 중립성 의문이 제기될 때 특검이 꾸려져서 수사를 하는데 이 사안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 소개를 했지만 사실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도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수사 기간이 종료돼서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과연 무슨 자격으로 발표하느냐, 이게 논란의 첫 번째였고요.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임박했는데 혹시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수사 결과 발표장에 연단에 나선 박영수 특검의 첫 마디는 수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보고가 지연된 상황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 대리인단과 친박 의원들이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박 특검의 첫 발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를 수사기한 만료 이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 수사 과정이 다른 특검과 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대면 조사도 수사기한 연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기한 이후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오늘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아예 만들지 않았는데요. 특검 여러 차례 취재받지만 질문을 받지 않은 특검은 사실 처음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입장 발표를 통해 박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특검을 겨냥해서 조폭 행동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요.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소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발표가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차주환 부장 그리고 배혜린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